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원장이 증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관련주를 분석해드리는 증시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적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BNP 파리바와 HSBC의 560억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간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는데요.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해야 합니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데 허위로 매도 주문을 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외국인 불법 공매도로 증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어떻게 이 투자은행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를 했는데 적발되지 않았을까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98% 이상은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후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71.4%, 기관이 27%였고 개인은 1.6%에 그쳤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는데, 이때 거래를 대신하는 증권사 직원이 공매도 주문 시스템에 일일이 내용을 쳐넣어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빌린 주식의 규모 등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장기간 자행될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간단한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매도가 진행되는데 한 민간 시스템만 표준으로 정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한국의 상황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시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 가지이니 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최첨단 시대에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것은 일단 외국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빌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요. 외국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침체 이후 시장 조성 등 특수한 상황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평소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먼저 주식을 빌려주지 않더라도 단기간 빌려주겠다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차입 공매도로 쳐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 4월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이나 기관의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주식을 빌려주고 빌리고 있어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증시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 못하는 이유가 외환시장 등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되지 못한 것과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공매도를 제도상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제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공매도를 키우고 있다고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해당 은행들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간 실물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습니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은 반드시 사전 차입해야 합니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데도 허위로 매도 주문을 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174건에 대해 행정벌적인 가징금, 가태료만 부과됐고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은 대부분 외국 기관으로 전체 174건 가운데 외국 기관은 156곳, 국내 기관은 18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범죄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은 불법으로 걸리면 징벌적 배상금, 가징금 등이
몇천억 수준까지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는 금융범죄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해서 가태료도 소액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되겠지만 근원적으로 돌아와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공매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선진국 대부분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급등하는 종목을 막을 수가 없고 고점에 사서 피눈물을 흘리는 종목들이 수없이 나오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들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공매도 금지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는 게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의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의 가태료만 부과됐었는데 실제 금융위는 지난 3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ESK 자산운용에 38억 7천만 원, UBS에 21억 8천만 원 등 외국계 금융사들의 60억 원대의 가징금을 부과했습니다. BNP 파리바, HSBC에 역대 최대의 가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중시신의 한수 불법 공매도 적발에 대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